비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지난 시간 혹시 영상을 못 보셨다면 꼭 보시고 오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문법이라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문장이 만들어지는 법칙을 문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배우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어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될 거예요. 단어라고 하면은 저희 알파벳, 자음과 모음이 합해서 의미가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단어라고 했고, 그런 단어가 쓰임과 어떤 특징에 따라서 총 8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했냐면 팔품사라고 했고요. 각 품사별, 그러니까 단어들의 특징이 총 8가지인데 그 특징들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명사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 명사라고 하면은 혹시 한자 조금 배우시고 아시는 분들은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저도 한자 잘 몰라요. 어떤 말이냐면 단어인데 어떤 사물이라든지 뭐 사람 이름도 될 수 있고 장소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은 저희가 명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소 이름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만질 수 있든 만질 수 없든 이름을 가지면 다 명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고 물건이 되겠고 장소가 되겠죠. 장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공기라든지 아니면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 있잖아요. 사랑 대표적이죠. 그런 것도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쨌든 볼 수는 없지만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라는 그 분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전부 다 명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특징을 조금 보자면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크게 일단 분류를 해볼게요. 자,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사람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건 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정이라는 건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셀 수 없다라는 분류에 들어가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영어를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어떤 단어 앞에는 어가 붙어 있고 어떤 단어 앞에는 on이 붙어 있고 또 어떤 단어 앞에는 더가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안 붙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 기준이 다 요거에 들어가요.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보통 나뉘게 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셀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셀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셀 수 있다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요. 하나면은 단수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요. 셀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명사, 이름을 가진 단어들 있죠. 이름을 가진 단어들 중에 셀 수 있는데 하나만 말한다. 그럼 그건 단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2, 3, 4, 5 그러니까 2부터 3, 4, 5까지는 전부 다 복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무조건 단수예요. 2부터 이상은 2 이상은 무조건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과 하나가 있으면 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과가 2개면 복수, 3개도 복수, 4개도 복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자, 하나가 있을 때는 앞에 어를 붙입니다. 다시요. 단어가 하나를 나타낸다면 다시 말해서 단수라면 앞에 어를 붙일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셀 수 있는 게 하나일 때요. 셀 수 없는 거는 하나라는 개념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를 붙이는데 만약에 단어의 시작이 모음이다. 우리 모음이라 하면 A, E, I, O, U였죠. 그 단어로 시작하는 거 앞에는 어가 붙는 게 아니고 AN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apple은 앞에 A죠. 그러다 보니까 모음이에요. 그러면 apple이 아니고 an apple이 되겠고요. orange도 뭐 그렇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on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셀 수 있는 게 2개다. 그러면 그건 복수의 개념이 돼요. 그러면 아까 붙였던 A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A, 어는 단수에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복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2, 3, 4, 5, 6으로 세일러지는 단어들은 어떤 걸 붙이게 되냐? 앞에 어가 아니고 뒤에 s 혹은 상황에 따라서 e를 붙이고 s, 다시 말해서 s나 es를 뒤쪽에 붙이게 돼요. 단어의 뒤쪽에.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 번 더요. 셀 수 있는 단어가 하나라면 그건 단수라고 부르고 2부터 2 이상은 2개 이상이겠죠. 2개 이상부터는 복수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단수는 앞에 어라는 걸 붙이게 되고 복수가 되면은 그 뒤에다가 단어의 뒤에다가 s나 es를 붙이게 됩니다. 요때에 어떤 거는 es를 붙이고 어떤 거는 s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거는 단어의 끝에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다루지 않을게요. 어떨 때 뭐 s가 붙고 es가 붙는다기보다 지금은 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셀 수 있는 단어가 단수 하나라면 앞에 어를 붙이고 셀 수 있는 단어가 복수 2개 이상이라면 뒤에 s 또는 상황에 따라서 es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셀 수 없는 단어들 있겠죠. 셀 수 없는 단어,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이제 이름 지을게요. 왜냐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저희가 명사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셀 수 없는 단어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어 혹은 뒤에 s, es는 붙일 수가 없겠죠. 제가 셀 수 있는 단어가 한 개,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때 하나는 어를 붙인다 했어요. 앞에다가. 두 개째부터는 2개, 3개, 4개째부터는 셀 수 있는 게 2개, 3개, 4개째부터는 뒤에 s나 is를 붙여요. 그럼 셀 수 없는 거예요. 이래서 공기. 셀 수가 없죠. 물도 마찬가지겠죠. 물을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A 앞에 어나 뒤에 S, ES가 붙지 않습니다. 조금 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셀 수 있든 없든 더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든 물건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공기든 더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더는 언제 붙냐면요. 더를 한국말로 할 때 비슷하게 해석되는 말이 그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전거 아니면은 그 책 아니면 그 사람 이런 것처럼 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자전거, 그 책,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그라는 걸 붙일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이 그 자전거가 뭔지 아니면은 그 책이 뭔지 혹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라는 말을 붙이게 돼요. 영어에서 더를 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언급할 건데 명사겠죠? 내가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명사를 언급할 건데 상대방이 그 단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면 앞에 더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을 보고 오셨나요? 라고 말을 하고 나서 혹시 그 영상에서 궁금하신 게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지난 영상, 그 다음에 말했던 그 영상, 여러분들 다 뭔지 아시겠죠? 보셨다면 아셔야 합니다. 저의 영상을 보셨다면 아셔야 해요. 그 영상은 바로 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파닉스 정리하는 영상이잖아요.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상, 비디오 앞에다가 더를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the video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만약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를 붙이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참 예뻤고요. 뭐 빨간 망토를 쓰고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옛적에. 그럴 때 처음 언급될 때 옛날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할 때 그 한 소녀는 우리가 누군지 아나요? 그 얘기만 듣고? 모르겠죠. 그럼 그때 더가 붙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소녀는 참 예쁘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소녀는 누구죠? 알죠? 방금 말했던 옛날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할 때 그 소녀겠죠. 이런 것처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 서로 이미 알고 있는 거, 서로 그 단어가 뭔지, 그 명사가 뭔지 알고 있을 때는 앞에 더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이럴 때 아까 제가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단어, 명사 앞에 어를 붙이게 될 경우 그 명사의 시작이 모음이라면 어가 아니고 on이 된다라고 했어요. 더도 비슷한 게 있는데요. 더는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말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더라고 읽지 않고 D라고 읽습니다. D. 마찬가지로 혀는 깨무셔야 돼요. D. 그러면
the apple이 아니고 the apple 이렇게 되겠죠. the orange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명사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으로 한번 배워봤어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명사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이름입니다. 저희 이제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때 다른 공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뿌리까지 들어가요. 그럼 이 뿌리가 어느 나무 뿌리인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크게 넓게 보셔야 돼요. 항상 넓게 숲을 먼저 보고 나무로 들어가시고 가지로 들어가시고 뿌리로 가야 돼요. 자, 다시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요.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알파벳을 조합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를 만들어낸다면 그걸 단어라고 했고 그 단어의 종류별로 총 8가지가 있었는데 그 8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이 있는 명사라는 카테고리를 배운 거예요. 자, 명사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단어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름 명자를 했죠.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만질 수 있든 만질 수 없든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은 다 명사라고 하는데 이때에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 크게 2가지로 구분했고요. 셀 수 있을 경우에 하나 단수라면은 앞에 어나 언을 붙이게 됐죠. 언을 붙이는 경우는 단어의 시작이 모음일 경우 그 다음에 단어가 복수 2개 이상이라면 단어 뒤에 s 혹은 es를 붙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단어를 말할 때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걸 알려드렸냐면 더라는 단어를 알려드렸어요. 그때 더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서 그 자전거, 그 책, 그 사람처럼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 혹은 책을 읽더라도 그 읽는 사람이 그 단어가 뭔지를 아는 경우에는 더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더는 셀 수 있는 단어든 없는 단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단어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단어인지 알고 있다라면은 더를 앞에 붙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어려웠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더보기란에 제 오픈 카카오 링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